얘기 들었어? 한편의 방송이 한나라의 대통령 선거까지 뒤흔들었다는 이야기 지금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드러난 흐름을 보면 단순한 오보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만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게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영화적 연출과 편집을 통해 사실처럼 소비됐다는 점인데요. 이후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관련 의혹을 다시 퍼뜨리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 이 조폭 연루설은 호의로 확정됐죠. 즉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허위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확산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취재 흐름을 보면 시작점은 2015년 파타야 살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 기업 그리고 당시 성남시 행정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게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각인됐습니다. 이후 2021년 교도소에 있던 인물이 이 방송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조작 제보를 기획하고 여기에 정치권 인맥까지 얽히면서 사건이 재확산되는 흐름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 루머가 아니라 방송, 프레임 형성 그리고 정치 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최근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그 방송을 보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시민 글을 캡처해서 올리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가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문제 제기였죠. 여기서 쟁점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허위 프레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SBS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면서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제작진은 사과했지만 노조는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언론의 책임 범위까지 확장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의 방송이 만든 이미지가 정치적 프레임이 되고 그 프레임이 실제 선택에 영향을 줬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논쟁 단순 과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언론 기준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번에 SBS 그알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SBS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살살 신사적으로 때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냥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지른 놈은 무서워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걔랑 상관없는 밑에 있는 노조가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언론 탄압한다 이러고 나서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 새끼가 이 기회에 아주 SBS를 말아먹으려고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으로 SBS를 아예 망가뜨려 버리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요런 괘씸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BS를 문 닫게 하기 위한 이놈의 태양 망해버려야 돼. 이 썩은 놈의 회사 이러면서 노조가 큰 그림을 그린 건가요? 왜냐면 지금 건설사 살린다고 돈은 SBS는 진짜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전부 다 지금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정작 SBS 안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우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어져가지고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노조가 이 문제를 아예 대놓고 까주세요. 이 기회에 우리를 해체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른 데 통폐합 시켜주세요. KBS 3 되고 싶어요. 뭐 요런 생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그알이라고 하는 그 SBS 논두렁 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의 조작질, 특히 SBS의 고의적인 조작질에 대한 봉지욱 기자의 어떤 폭로를 안 듣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단순하게 이 기사를 오보나 기획 기사로 보지 않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정치적 세력들과 그와 그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태영 자체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싫어했고, 검찰 집단이라든지 당 안에서 반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전부 다 같이 준동을 해갖고 완전한 일종의 정치적 마타도를 위한 가짜 방송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봉주 기자에 따르면은 봉주 기자 유튜브 매봉쇼에 있는 내용인데요. 파타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아래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까지 엮어가지고 조폭에 관련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쪽을 변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지는 같이 연루가 있는 것처럼 이걸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봉쇼에서 그 봉주 기자가 한 얘기는 그 주범인 김영진 씨가 있어요. 그 살인 사건의 주범 김영진 씨. 근데 실제 살인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한테 회유를 받았는데 내가 거절했다 요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편지를 못 찾았고 어제는 또 그 김영진의 부친, 주범의 부친이 연락이 와서 당시 2018년에 검찰이 이재명 관련 정보를 주면 살인죄를 상해치사로 낮춰서 10년만 구형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일개 개인에 대한 이 폭로가 팩트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커지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진짜 팩트에 대한 부분을 의혹을 가지고 보도를 한 거였다 그러면 그거는 기자로서의 어떤 의혹 제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까 방금 말한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이재명 당시의 변호인으로 참여로서의 연루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요거와 관련된 건 뭐냐면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이익 사업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증거 조작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가 코마트레이드에 우수 기업상을 수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성남시장에서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엮는데 이게 무리수였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둘 사이에 무슨 이제 이익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엉뚱한 사업을 갖고 옵니다. 전국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차장이 이제 주차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의 임대주차장을 공공부지를 받아갖고 하는 주차장 사업을 하는 전국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안에 일하던 직원 한 사람이 이 성남 마피아 쪽에 조직원이거나 과거 조직원이었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마피아 회사고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전국의 주차장 사업을 다 했지만 성남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피아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김영진하고 연루돼 있는 사고에 관해서는 이 살인 사건을 놓고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증언을 붙여주면 거기서 법적으로 거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검찰이 끼어있는 불법 거래까지 이번에 추가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검찰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간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SNS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요렇게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 당시에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 맨 끝에 그런 안내도 나왔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와 그 조폭 있잖아요. 그 관계를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도 나왔던 걸로 저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걸 생방송을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이재명이 나와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 새끼들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저는 살인사건 관련해서 범인 잡는 건 줄 알고 봤다가 제가 이때 딱
그 알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없는 의혹의 고리를 걸어놓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 알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봤던 대한민국의 수백만 시청자들한테 그 고리를 걸은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사실 그 알이 특히 인기 많은 아이템이 뭐냐면 그 알에서 이렇게 살인사건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미제 사건이나 잘 풀리지 않는 사건들을 그 알에서는 범인을 약간 특정해주고 범인에 대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거 조사한다면서 이수정 같은 프로파일러라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런 범인은 이런 특성이 있을 거고 이런 거 이거 맞아요. 해갖고 지들끼리 꿍짝꿍짝 맞춰갖고 범인을 만들고 의혹 제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게 다 모두가 짜고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철민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 왜 침대에다가 돈다발 사진 올려놓은 사람. 우리 세우께서 사람? 저게 절대 20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도 이제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보면 자기가 깜빵에 있을 때 그 알을 봤나 봐. 그래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가 유착되었다. 요거 방송을 보고 요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조폭 연루설을 만천하에 퍼뜨리고 그걸 다시 범죄로 만들어낸 게 이게 그 알이 돼버린 거야. 결국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성남 그 마피아 그게 이제 오거리 로타리파인데 성남 마피아란 말 자체가 우습다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해갖고 제가 걔네들 샤오미 배터리 수입해서 팔고 그거 관련해서 체인저 사업하던 애들인데 그것도 하다가 망해갖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사채점 하다가 나중에 돈 생긴 거 같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갖고 여기 해외 도박 사이트 차린다고 그 사업 할 때부터 내가 알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무슨 시장한테 뭘 하고 사업을 20억씩 줘가면서 벌일 사업이 뭐가 있냐 걔네들 사무실이 미용실 2층에 있는 상가 건물 거기서 사채업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가 번거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갖고 누가 이걸 믿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고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걸 믿고 실제적으로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대장동과 그 아래에서의 조폭 연루설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신에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일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그 SNS도 그런 사람들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SBS 자체가 선거에 개입한 꼴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직도 이재명 하면은 조폭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수 욕설, 그다음에 조폭, 음주운전, 김부선 지금까지 계속 해명하고 계속 아닌 증거를 내놔도 계속 해갖고 그 꼬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미 밝혀진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의혹으로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잘하는 것들이 검찰 집단이랑 언론 집단인 거고, 특히나 언론은 이 같은 의혹을 대중적인 국민들한테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죠. 결국 이재명을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는 태영건설이 그 당시에 경기도의 광극봉사의 90%로 가까이를 따가지고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이재명이 흔들려고 했던 거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짓거리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유튜버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뭐 전 국민의 지금 뭐 이재명 하야에 대한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다. 뭐 20대 커뮤니티 가면은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룬다 막 이러면서 연락에 그런 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슨 이상한 쇼츠들을 올리는 그 사이트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거든요. 이 쇼츠들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라든지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금 뭐 시민들의
시민들의 의심이라든지 탄핵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들끼리 쇼츠로 막 만들어갖고 올리고 유통을 시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리고 문제를 딱 걸면 회세하고 딴 데다가 또 만들어갖고 이것들을 막 풀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그 허위 뉴스에 대한 징벌은 너무 약해요. 명확하게 그에 대한 피해 금액이라든지 그 영향력 여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 보상 내지는 배상을 시켜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요, 조사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뭐, 미국 같은 데는, 수천억 대의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같은 1억 달러가 넘는 소송들도 숱하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뉴스맥스의 가짜뉴스는 930억 원을 배상했고요. 폭스뉴스의 가짜뉴스는 1조 900억 원을 배상했고요. 독일은 600억 벌금이고요. 대만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배상금을 무한대로 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도 지금처럼 기자 개인한테 때리면 안 돼요. 언론사예요. 언론사에다가 이걸 뒤집어서 때려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여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군소 유튜버가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뿌리는 거하고 공중파에 있는 방송 그것도 시청률 1, 2위를 하는 방송을 뿌리는 거하고는 그 영향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특히나 뉴스나 탐사 보도처럼 뭔가 팩트가 아닌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그 파장이 클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그 책임을 중과해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예능에서 이게 제기하는 무슨 의혹이나 명예훼손이나 또는 팩트의 오류 이런 거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이 하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택도 없는 종편 같은 데서도 얼추 이런 탐사보도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말로 증거 없이 막 이상한 의혹들을 만들어내는 요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알을 했던 그 PD가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관련된 이 아수라 같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그 PD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요. SBS에서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꼬꼬무. 근데 거기에서 얘기도 들어놓고 보면 증거 하나도 없어요. 연예인들이나 출연자들이 나왔고 들은 얘기. 한 얘기를 나레이션으로 묶어갖고 엮어갖고 나중에 의혹의 구조를 얼기설기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증거는 없어.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같다는 거야. 얘는 아주 체질적으로 이따위 짓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놈이고 얘가 그동안 그알 PD나 그 위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기했던 의혹이라든지 그에 대한 팩트의 부분은 얼마만큼 오류랑 멀었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건설사에 그러니까 태영건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건설사에 뭐 안 좋은 걸 했나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공사비 원가 까라는 거예요. 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건설사들이 그냥 헤쳐먹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표준시장 단가 그다음에 광교 경기융합타운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건설 원가 공개를 전격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었대요.
그래서 태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작업들을 했던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대장동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이낙연계 캠프나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안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SBS 프로그램 자체와 함께 이와 연루됐던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보강 수사와 그에 대한 배후 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뭐 중동 관련 전문 교수님들도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꽤 새로운 채널에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출연하는 채널이었는데 작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평론가님, 근데 종편에는 안 나오시는 것 같던데 왜 그래서 종편에서 평론가님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종편은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왜인지 물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그냥 종편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이래서 제가 K? 아니 제가 그래서 딱 대놓고 저는 종편은 없어져야 하는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님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다음부터 섭외 전화 안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문화나의 섭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언론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사실상 태영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태영이 부채율이 700%가 넘고 숨겨진 부채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청산에도 건질 게 없는 회사야. 그나마 태영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게 SBS에 대한 지분 20여%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정 관리가 아니라 네. 지금 워크아웃입니다. 그게 법정 관리 직전이죠. 이제 워크아웃 되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법정 관리.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법정 관리로 해갖고 청산을 해야 되는 법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쥐고 끝까지 지금까지 보조금 줘가면서 지금 태영이라는 건설사를 명목만 붙여서 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 회복도 안 될 뿐더러 태영이 갖고 있는 유유지나 각종 부동산들 정리해가지고 부채 정리하는 게 맞고요. SBS 관련된 주식도 매각하고 SBS에 대한 지배구조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아니 담보론 제공할 수 있어도 못 내놔. 아니 빚진 놈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빚진 놈이 더 큰 소리야. 나 빚 못 갚아. 나 이거 이 주식 못 내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네가 그냥 가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빚 갚으라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빚을 갚지. 돈 받기 싫어? 돈 받기 싫으면 말고 이러고 지금 배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돈 빌린 놈이 천하에 그렇습니다. 빌려갈 때는 이것들이 굽신거리면서 돈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아 뱉제 이러는 모양새가 똑같네요. 따라서 저는 태영을 이번에 과감하게 수술을 하고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이제 태영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건설 대담한 중도에 끊길 수 있는 주택이나 뭐 이런 단지들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로 돌리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태영이 그 몇 푼 안 되는, 다시 따져놓고 보면 100조각도 안 되는 SBS 지분을 주고 내가 SBS를 틀어주고 있는 이상 나 건들면 다 죽어! 지금 이걸로 해갖고 윤석열한테 협박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했죠. 윤석열 관련된, 김건희 관련된 X파일들이 SBS 안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BS를 못 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늘 했는데 그럼 우리는 SBS를 건드려야 되는 당연히 건드려야 되는 거죠. 수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조만간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이에 대한 것도 조만간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SBS가 해체당하는 꼴을 보면 다음 순서 있잖아요. 채널 A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순서대로 해서 올해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론의 힘이에요.
여론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지금에 있는 분노를 고스란히 언론, SBS에 쏟아 부어주게 되면 SBS가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도 짜증이 나고 조국 장관님 당시 자택 앞에서 그 기자들 근데 짜장면 먹었어요? 뭐 직인 파일. 시켰어요? SBS 직인 파일도 직인 그거 파일도 이상한 SBS에서 보도였잖아. 나왔었고, 네. 근데 심지어 안 그때 돼? 뭐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하고 질문하던 애가 앵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앵커를? 야, 나는 진짜 SBS는 진짜 구제불능이 거기서 사과 안 하고. 논두렁 시계 보도하던 아나운서는 지금 국짐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신동. 그러네, 신동욱이가. TV조선 갔다가 국진 네. 갔죠. 자, 아무튼 요런 사안에 대한 분노를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권선징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